초급자를 위한 맥스 모델링. 이번 시간엔 잭 다니엘 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병이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병입니다. 이 부분만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부분. 여기 뚱뚱한 윗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아랫부분,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테일을 어디까지 만들지도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은 그런 모델이에요. 아래쪽 형태를 보면 사각 형태의 모서리가 챔퍼되어 있기 때문에 팔각입니다. 위에 형태도 보면 팔각으로 되어 있는 실린더 형태죠. 여기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은 원형입니다. 그래서 팔각, 원형, 아래쪽은 사각 형태를 띤 팔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심플한 병 형태고, 여기를 만들면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부분을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병 모델링이 다 끝나면 라벨도 붙여보고 위에 있는 이런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물도 넣어보고 알코올도 넣어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모델링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런 돌출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을 때 곡면에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얘를 모델링으로 할 건지 매핑으로 할 건지도 중요한데, 이런 거는 저는 매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링하고 매핑하고의 경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해볼게요. 프론트에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사진, 이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 이 사이즈를 조절하세요. 저는 세그먼트 없애고 드래그해서 넣었어요. 이건 뭐 드래그해서 넣으면 병 모양대로 되는 스크립트를 저는 사용했고, 네이버 카페에 이 스크립트는 올려져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진을 넣어도 다 바뀌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에디테이블 풀리로 바꿔 놓아야 바뀌지 않아요. 그 스크립트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스냅을 끈 상태로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77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만들면 박스가 만들어졌죠. 위에 실린더 형태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사진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뚱뚱한 부분을 기준으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높이, 로테이트 해서 앵글 스냅, A키 90도 회전합니다.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됐죠? 이 박스에 맞출 건데 박스에 맞추는 방법, 실린더가 선택되어 있죠. Alt A를 하면 얼라인이 실행됩니다. 박스를 클릭하고 X축하고 지금 뷰 포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박스의 깊이가 Z축이잖아요. 이 뷰를 기준으로 했을 때 Z축인데 여기 X, Y가 있기 때문에 Z축의 센터를 맞추면 이렇게 가운데가 맞습니다. 부분은 얼라인을 참고하시면 돼요. 사이드는 8개, 높이는 3개 정도 할게요. Alt X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여기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촬영을 하다 보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선 참고할 정도의
부분으로 내립니다. 사진도 정 가운데는 아니에요. 요 두 개를 잡고 가운데로 좀 이동시켜 줄게요. 박스도 Alt X로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축키 사용할게요. 위아래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도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끝까지 올려놓고 에디테이블 폴리 위아래는 폴리곤 삭제할게요. 딜리트. 탑에서 보면 이 실린더 형태가 모서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전시킬 건데 절반을 보세요. 이렇게 절반을 보면 회전시킬 때 이면이 이 아래로 오게 하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각도가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절반만큼만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2.5라고 입력하면 45도의 절반입니다. 그럼 이렇게 똑바로 됩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면이 잘 보이는 상태가 됐죠? 이제 버텍스를 잡고 스케일을 합니다. 스케일 할 때는 볼록한 부분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경계에 부딪히게 하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게 하고 살짝 들어오게 하고 더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요. 이렇게 되게 합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 해줍니다. 챔퍼 세팅을 해도 되고 편하게 이 모서리까지 하면 되겠죠. 세그먼트를 없애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값은 잘 조절하세요. 사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쯤에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 물체들은 한 물체로 만들게요. 어태치 명령으로 한 물체로 만들어줍니다. 점의 개수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점은 셀렉션에서 보면 8개의 점이 선택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위에 것도 볼까요? 위에 것도 8개가 되어 있다고 나오죠? 지금은 붙이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살려야 되니까 모서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가는 선이나 여긴 부드럽지만 그런 걸 살려야 되고 여기도 모서리가 있죠? 이 모서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팔각에 대한 모서리를 챔퍼를 해줄 건데 챔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세그먼트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엣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익스트루드를 할 수도 있어요. 높이 없이 익스트루드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3개씩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래 것도 똑같은 값으로 하거나 이 라운드를 보고 값을 정하면 되겠죠. 똑같은 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놓고 점을 보면 위에 거는 24개 아래 거도 24개 이렇게 됩니다. 오더를 선택한 다음에 위로 올리고 위쪽으로 갈 때 여기 위로 갈 때는 스케일을 줄이면 이렇게 줄잖아요. 스케일을 줄여서 이 폭을 좁히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형태를 만들 때 필요한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서리를 추가하고 스케일을 줄일 때랑 그렇지 않고 줄일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모델링은 컨트롤 리무브 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가 됐죠?
먼저 보도를 이용해서 쉬프트 드래그 둥근 부분 아래까지 놓고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이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폭이 좁아지는 형태. 그게 만들어지게끔 한 다음에 챔퍼를 하면 더 좋겠죠. 루프하고 루프 연결되는 선들을 선택한 다음에 챔퍼 혹은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폭이 똑같아져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폭이 똑같아야 똑같은 모서리를 만들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형태에 근접한 상태가 됩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겠죠. 스케일을 조절해서 얘는 지금 원은 아닌데 원이 되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사각에서 원이 되게끔 만드는 명령이 필요한데 보도를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얘를 원으로 만들 건데 스크립트 중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래피드 툴이라는 걸 사용하면 원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 보면 패스트 엣지 루프 레귤라이저라는 명령이 있어요. 단축키를 지정하면 편하고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예요.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스케일을 조절하면 원인 상태로 균일하게 이렇게 되죠. 균일한 원이 만들어졌죠. 위에 것도 똑같이 한번 쉬프트 내린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 그리고 똑같이 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위아래는 지금 똑같은 점의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보더를 브릿지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뭐 세팅을 열지 않아도 잘 연결돼요. 보통은. 연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세팅을 사용하시면 돼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죠. 여기에 형태를 좀 조절한 다음에 스케일이나 가운데에다가 선을 하나 추가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추가해 줍니다. 스케일 조절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스위프트 루프에 대한 강의도 채널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주고 한 번만 할 때 그리고 필렛을 할 때 뭐 이렇게 둥글게 좀 만들겠다. 그러면 챔퍼를 해주면 돼요. 최대값으로. 개수를 늘리면 여기가 좀 더 둥글게 되죠. 사진처럼 만들 때. 이건 얼마만큼 튀어나오게 할지 고민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여기에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챔퍼되면서 컨트롤 리무브 그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이 가운데에도 선 하나 커넥터로 추가한 다음에 스케일을 살짝 조절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이 경계 배경에 있는 이미지보다 좀 더 내려주면 돼요. 안쪽으로 챔퍼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챔퍼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최대값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너무 많다 그러면 트라이 옵션으로 2개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개수가 다릅니다. 얘가 원래부터 있던 챔퍼인데 얘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 기본으로 있던 거는 2개씩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오케이 한 다음에 컨트롤 리무브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형태가 조절되면 여기 모서리, 이 모서리에 대한 챔퍼를 진행하시면 돼요. 초기 값을 만든 다음에 원래 있던 챔퍼로 하나만,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쪽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모서리 챔프한 거 있죠? 걔도 아래 형태를 다 만든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얘 스케일을 이상하게 조절했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뺀 다음에 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원일 테니까. 그런 형태는 오픈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이 되죠. 꺾여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원이 되고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스케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겠죠. 이렇게 여기 병뚜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진을 참고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해 줍니다. 챔퍼는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래쪽을 보면 챔퍼를 했을 때 아래쪽에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챔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 형태가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형태는 보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 부분은 푸시 같은 걸로 살짝 더 둥글게 살짝만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갑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이런 느낌이죠. 기본 형태 디테일을 만들기 전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만들기 전에 기본 형태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두께, 요 병 두께 있죠. 그런 걸 만들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볼록 나오는 건 그 다음에 챔퍼를 하면 더 쉽겠죠. 안쪽은 이게 없을 테니까. 여기 부분 보면 요 모양이 가다가 바로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상하죠.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챔퍼를 한 번 더 해주면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리무브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터보 스무스를 얹었을 때 병 모양이 좀 나죠? 한 번 더 얹으면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링이죠. 모델링 할 때 형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 형태가 잘 나오면 이 라벨이나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형태를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모델링 방법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선을 하나씩 더 추가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좀 더 볼록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작업을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초급자에서 답답한 모델링을 풀어가는 거니까 방식적인 것만 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V-Ray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V-ray 재질 중에 기본 재질을 넣고 약간 글로시하게 이렇게 만들게요. 하나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튀어나오는 로고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딱 여기만 만들고 싶어요. 여기 옆에도 있긴 한데 뭐 여기다만 만들고 싶을 경우에 충분한 자료를 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에 사용됐던 걸 막 찾다 보면 여러 가지 텍스처들이 나옵니다. 라벨도 나오고 여기서 특정 부분을 떼서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AI에서 업스케일을 하거나 이걸 벡터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게 더 쉬워졌잖아요. 업스케일을 하면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얘를 사용해 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흰색이 텍스트죠. 얘를 디스플레이스에 연결합니다. V-Ray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스는 돌출을 시켜주는 그런 맵인데 여기는 어마운트로 1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는 1을 넣고 사용하시면 돼요. 1을 넣고 렌더링 테스트 한 다음에 조절하시면 됩니다. 100은 정말 끝없이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재질이죠. V-Ray가 설치되어 있으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V-Ray 디컬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 디컬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얘한테도 맞춰볼게요. XYZ축에 센터를 맞춘 다음에 텍스트가 있어야 될 곳으로 얘를 가져옵니다. 얘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텍스트를 비율로 사용하면 되니까 좀 전에 사용했던 텍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비율이 이렇게 딱 텍스트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스케일을 조절하면 이 정도의 비트맵이라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죠. 무브 시킨 다음에 텍스트가 있어야 될 곳으로 회전 그 면에 맞게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마스크 이미지로 좀 전에 사용했던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 뭐 클릭하지 않고 드래그해서 마스크로 넣어주면 되고 얘한테도 똑같은 재질을 줍니다. 여기에 적용되어 있겠죠.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료를 잘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스케일을 조절하면 조절이 같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재질만 유리로 바꾸면 유리로 나올 거예요. 얘도 유리로. 얘도 유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잭 다니엘 병 단면이 바뀌는 형태의 모델링을 해봤는데, 디컬도 잘 사용해 보시면 모델링 하지 않고도 좋은 느낌을 디스플레이먼트 그 부분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델링처럼 그렇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이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